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과 가족의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여러분 저와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먼저 어휘를 공부했어요. 어휘를 공부할 때 어떤 것부터 이야기했어요? 핵가족, 대가족부터 얘기했죠. 대가족은 옛날 모습이다. 핵가족은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가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옛날의 가족 형태고요. 핵가족은 지금 현대의 가족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수가 어때요? 사람 수를요,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수, 식구 수라고 하는데 대가족은 많다라고 하고요. 핵가족은 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제너레이션,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3대 이상일 때 여기는 보통 2대 정도가 같이 살 때 이렇게 핵가족과 대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가족에서는요, 어른이 합니다. 남자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른이라는 말은요, 아이와 어른이 아니고요. 어른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가족에서는요, 할아버지가 또는 큰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핵가족에서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여기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 아주 좋네요. 그러면 대가족은 나빠요? 아니요. 여기는 함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이 있죠. 이런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을요,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과 핵가족의 형태를 알아봤고요. 또 어휘에서는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더 살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이 있었죠.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적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과 한국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 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한국 플러스 외국 이런 것도 다문화 가족이고요. 그냥 외국인인데 한국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은 두 분인데 엄마만 있어요. 아빠만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를 얘기했습니다. 맞벌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함께 돈을 버는 부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돈을 벌다 보니까 부산과 서울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주말에만 만나요. 주말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라고 하고요. 1인 가구 중에서는 뭐 청년, 미혼, 남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여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뭐을 뿐만 아니라 and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죠. 뭐뭐을 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만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할 때 and로 연결되면 뭐뭐을 뿐만 아니라 뭐뭐고 뭐뭐은 데다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문은 뭐였습니까? 제가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어요. 택시를 타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저 식당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아, 저 식당은요, 친절해요. 음식도 맛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때요? 손님이 많은 것이 당연하죠. 그럴 때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손님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두 가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세요? 다 생각나세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꼭 다시 책을 펴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먼저 말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고천 씨와 후엔 씨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후엔 씨가 최근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아주 바빠요. 뭐 때문에요?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래 후엔 씨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슬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슬기예요. 슬기 엄마, 슬기 아빠, 그리고 슬기 할아버지, 슬기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예요?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후엔 씨에게는, 이 사람이 후엔 씨예요. 후엔 씨에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는데요. 이 대가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에 계시고요. 이 가족, 슬기와 슬기 엄마, 슬기 아빠가 어디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요, 나눈다라는 의미로 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후엔 씨, 그러니까 슬기 엄마 그리고 슬기 아빠가 모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돈을 벌다 맞벌이 부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천 씨가 먼저 후엔 씨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바쁘지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저는요 요즘 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가를 해서 슬기 아빠, 슬기 엄마, 후엔 씨죠. 그리고 슬기, 이렇게 세 사람만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슬기를 시부모님이 돌봐주셨어요.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분가를 하게 되면 안 좋네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집안일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가하면 남편도 아내도 같이 집안일을 해야 되겠죠.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해야 됩니다. 청소는 남편이, 빨래는 아내가, 설거지는 남편이, 요리는 아내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집안일을 분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분담해서 집안일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생활비도 좀 적게 들고 또 집안일도 좀 줄어드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29페이지입니다. 후엔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 우리 세 식구는 분가 준비하느라고 좀 바빠요. 슬기 교육 때문에 학교랑 학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슬기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데
이제 슬기는 누가 봐줘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슬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슬기 아빠하고 가사 분담을 잘해봐요. 그래도 분가에서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 줄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집안일을 분담하다라고 했는데 집안일과 똑같은 말이 가사입니다. 가정, 가족, 집 안에서의 일이다라고 해서 집안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엔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얼굴을 보다, 얼굴을 왜 봐요? 얼굴을 보다라는 것은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죠.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야, 우리는 언제 얼굴 한번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얼굴을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만나자,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즉 만나기가 힘드네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의미죠. 자, 요즘 우리 세 식구는 분가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슬기 교육 때문에 학교랑 학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분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럼 슬기 엄마 아빠 맞벌이 하는데 이제 슬기는 누가 봐줘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시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슬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슬기 아빠하고 가사 분담을 잘해봐요. 이렇게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뭐 집안일,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너는 이것을 해, 나는 이것을 할게. 너는 이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하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다 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가사를 분담을 잘해봐요. 그래도 분가해서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집안일이 줄어들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활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적어지네요. 집안일도 줄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엔요, 노란색 부분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또 초록색 부분도 바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슬기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누가요?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죠. 자, 봅시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녹색, 초록색을 봅시다. 그래도 분가해서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다, 집안일이 줄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생활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이 줄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다르게 바꿔봅시다. 그래도 분가해서 살면 개인 시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부부가 모든 일을 결정해서 전보다 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족과 핵가족의 좋은 점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없어요. 저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다라는 게
대가족의 장점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느낌, 그것을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자, 예를 들면 슬기네 집, 후연 씨의 집도요. 후연 씨가 슬기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갔을 때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슬기도 봐주고요. 이렇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핵가족은 어때요? 핵가족은 가족관계가 평등하고 개인 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다. 자유로운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식구가 적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듣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서는요, 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금 말하기 시간에는 고천 씨, 후엔 씨,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제이슨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대요.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런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라고 이링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링 씨가요, 우리나라도 우리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도 선택입니다. 결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이것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제이슨 씨와 이링 씨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결혼할 거야?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먼저 이링 씨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혼자 있으면 정말 자유롭겠다,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기 싫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이슨 씨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maybe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외로워요. 외로움을 느끼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는요,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쪽에 문제가 나와 있고요. 듣기 스크립트는 2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문제를 풀거나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읽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링 씨는 어때요? 이링 씨는 어때요? 저는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시라는 말이 있어요. 중시라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를 중시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요,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 개인의 자유, 개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얘기했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전달을 합니다. 있다고 해요. 있대요. 자,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이슨 씨가 또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결혼을 안 해요. 그냥 결혼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럴 때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중시하다,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링 씨는 어때요? 저는요, 생각이 자주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결혼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제이슨 씨가 얘기하죠.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0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30페이지를 보면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이슨 씨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습니까? 자, 이건 좀 긴데요. 써드릴게요.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진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있대요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OX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링 씨의 고향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링 씨의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고향에서도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이링 씨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링 씨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결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3번을 봅시다. 제이슨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이슨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서 그런지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읽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책에는 싱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솔로라는 말은요, 혼자예요. 나 혼자 있습니다. 싱글이라는 말은 나 혼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혼자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왜 혼자 있어요? 솔로 같은 경우에는요, 남친, 여친이 없습니다. 남자친구, 남친이라고 하죠. 여자친구, 여친이라고 합니다. 남친, 여친이 없이 나는 혼자예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없어요. 나는 솔로예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나는 솔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싱글이라는 것은 왜 혼자예요? 나는요,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싱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혼자예요. 이럴 때는 솔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싱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요, 싱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 필요 없어요. 아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싱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퍼센티지를요, 결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아주 옛날이죠. 1980년대는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94%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30대에 94%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 빼고 다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2020년대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막 20%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30대는 거의 결혼을 안 한다. 아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결혼율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는 퍼센티지도 있죠. 이혼하는 퍼센티지를 이혼율이라고 얘기하죠. 이혼율은 또 반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는요, 경제가 좋아져서, 하나는 경제가 나빠져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나는 돈이 많지 않아요. 결혼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자, 함께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하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졌는데 돈이 많은데 왜 결혼을 안 해요? 자, 이건 여자예요. 여자의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남자가 주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돈을 벌어요? 여자가 돈을 벌어요? 같이 벌죠. 남자도 여자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동등해졌습니다. 평등해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나는 돈이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결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져서 결혼을 안 하고요, 경제가 좋아져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진 것은,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결혼율은 더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1페이지로 봅시다. 꼭 해야 하나요? 뭐를요? 뭐를 꼭 해야 해요? 여러분, 공부 꼭 해야 하나요? 네, 공부 꼭 해야 합니다. 꼭 일해야 돼요? 네, 꼭 일해야 돼요. 결혼 꼭 해야 돼요? 아니요,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대에서 40대 10명 중 6명이 결혼이 두렵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해 이혼율은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죠?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혼인율, 결혼율을 얘기하는 거죠. 혼인율이 감소했고요. 결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결혼 연령이라는 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다라는 거죠. 이혼율이 증가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이 부분이에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혼인율, 결혼율도 낮아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자,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고령화 이야기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 식품 매출 쑥쑥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포장 식품이라는 것은 작게 포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수박, 워터멜론이에요. 수박이 있는데 나 혼자 살아요. 우리 집에는 나 혼자인데, 나 혼자 사는데 이 수박을 가져가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수박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수박을 한 4분의 1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웃집에 나눠줄까요? 그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박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박이 2만 원이에요. 보통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6천 원에 팝니다. 6천 원.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땡큐 하면서 이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작게 포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포장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포장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포장 식품이 매출이 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자, 신혼부부 10쌍 중 4쌍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쌍 중 4쌍이니까 40%를 얘기하는 거죠.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벌이일수록 자기 집을 가졌을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맞벌이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는 함께 돈을 벌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직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외벌이라고 하면 남편이 주로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전담하는 거죠. 모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내가 잘 돌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누가 돌보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다는 건 돈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아픈 아이 어떡하죠? 그래서 아픈 자녀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늘어나는 싱글족, 사회변화 불가피. 자,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2년간 독거노인 65명 목숨 구한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라고 하죠. 그래서 IoT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2페이지를 같이 볼 텐데요.
32페이지도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망. 전망이 좋다라는 것은요. 뭐 창문을 봤을 때 이렇게 풍경이 좋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본 풍경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 뜻입니다. 예상하다, 추측하다. 이 추측은 미래를 추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추측하는 것을 전망하다,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꼽다라는 게 있어요. 꼽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꼽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K-팝이 아주 유명한데요. K-팝 가수 중에 인기가 많은 가수 누가 있어요? 블랙핑크, 그 다음에 BTS, 그 다음에 세븐틴, NCT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룹을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규모라는 말이 나와요. 규모. 꼽다는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고요. 규모라는 말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목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개선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꾸다, 고치다가 개고요. 개. 그 다음에 이 선은 뭐예요? 선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게 바꾸다라는 것을요. 개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바꿔요? 좋게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목소리. 이런 목소리입니까? 아니요. 목소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voice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opinion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 주장, 생각 이런 것들을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럴 때 목소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급하다. 이건요. 말 그대로 그냥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2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업도 생기기 시작했다. 마트나 편의점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채소나 과일 등 소포장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생필품이나 가전제품도 1인 가구에 맞춰 나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청소, 장보기, 대여, 짐 보관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구 형태에 맞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앞에 보면요. 최근 조사에서 1인 가구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또는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소포장 상품이라든가 1인 가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신문 기사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을 보면 1인 가구 증가, 생활에 많은 변화 가져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을 봅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는요,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율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령화가 있겠습니다. 이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을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자, 바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이 답이고요. 선생님, 혼자 사는 소포장된 상품이 늘어나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맞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했냐면 소포장된 상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늘어났어요. 선생님 이거 맞지 않아요?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맞죠? 맞죠?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저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포장된 상품도 늘어난 겁니다. 소포장된 상품이 늘어나서 1인 가구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니까 이걸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쓰기입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 대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은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이 뭐예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따뜻한 마음이 왔다 갔다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직접 사회에 나가보지 않아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이런 거구나, 함께 뭔가를 일하는 거, 함께 결정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단점이 있는데 자유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취향, 개인 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을 무시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같이 살펴봅시다. 자, 우리 월크북 익힘책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가족에 대한 글이고요. 개념은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장점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 세대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단점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가족은 결혼한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 형태이다. 대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족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해질 기회가 많아서 세대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대가족은 많은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대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대가족 형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목받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족의 변화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과를 들고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